기억술과 보안 전략에 기반한 단디 기억하기 프로그램. 대구광역 치매센터에서 개발한 단디 기억하기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일상 생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지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을 희망하거나 이미 기억력이 약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잠재적인 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연상기억법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인지 보안 전략을 8주에 거쳐 학습합니다. 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6쪽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디 기억하기를 소개해드릴 대구광역치매센터 기지입니다. 앞으로 단디쌤이라고 불러주세요. 저와 함께 1주차에 학습할 내용은 연상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메모하기를 통해 기억력을 보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연상법에 대해 배워봅시다. 연상법 익히기 1. 연상법이 무엇인가요? 효과적이게 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교재를 보여드리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위 2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인 연상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작위로 단어를 한번 외워볼까요?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5가지 단어를 외워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외우셨나요? 혹시 무작위로 외우진 않으셨나요? 연관 없는 단어를 외우려니 헷갈리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서로 연관이 없는 단어를 강렬하게 오랫동안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기억법이 바로 연상법입니다. 연관 없는 단어가 어떻게 머리에 강렬하게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제시된 단어를 서로 연관지어 이야기를 만들며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라는 단어와 책이라는 단어를 외워야 한다면 단순히 단어를 각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책을 읽는다 혹은 원숭이가 책 위에 물구나무를 섰다 와 같이 두 단어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으면 이야기 만든 장면을 실제 장면처럼 최대한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려 봅니다. 세 번째, 빨리 연상하고 망설이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떠올립니다. 네 번째, 한 번 만든 연상은 되도록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적용해 연상을 하는데요. 연상이라는 단어나 방법 자체가 생소한 것 같지만 연상할 때 연결하고 연상할 때 상상하고 외워야 하는 단어나 물건들로 나만의 소설책을 써본다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연상하기가 아직 어려우시다면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함께 연상해 보시죠. 할머니, 호랑이, 의자 3단어를 연상을 통해 외워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실제 장면처럼 생생하고 빠르게 순간적으로 떠올리셨나요? 이 상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호랑이 등 위에 있는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쉬고 있는 상상을 했어요. 이 상상을 이야기로 써본다면 할머니가 호랑이 등 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연상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이 잡히셨다면 2번째 질문인 효과적이게 연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연상 요령. 연상을 할 때는 되도록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만들어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효과적인 연상 요령으로는 과장하기, 접촉하기, 특성 변환하기, 우스운 장면, 그리고 야한 장면으로 연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하기.
본래의 크기나 개수보다 과장하면 기억에 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와 나비라는 단어를 외워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생하고 빠르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크기를 과장하여 집채만한 나비가 날아와서 아기를 잡아갔다 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과장된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비의 크기를 집채만하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접촉하기. 서로 부딪히거나 뚫고 지나가는 등 외워야 할 단어끼리 접촉하는 장면을 연상하면 기억에 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코와 바늘이라는 단어를 외워야 할 때 코에 바늘을 푹 하고 꽂았다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마치 제 코가 뚫린 듯한 강렬한 장면이라 기억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네요. 세 번째, 특성 변환하기. 고무를 철로, 종이를 칼처럼 본래 단어가 가지고 있던 특성을 변환하여 연상하면 기억에 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과 목이라는 단어를 외워야 할 때 숟가락을 여처럼 쭉 잡아당겨 목에 칭칭 감았다 라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성이 바뀐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단단한 숟가락을 고무처럼 쭉 늘려 표현한 거예요. 네 번째, 웃긴 이야기로 만들기.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오는 웃긴 이야기로 연상하면 기억에 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과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외워야 할 때 할아버지가 지붕 위에 올라가 개다리 춤을 춘다 라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사람마다 웃음 포인트가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게 우스운 이야기로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야한 이야기로 만들기. 야한 장면을 연상하면 기억에 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고릴라와 에어컨이라는 단어를 외워야 할 때 고릴라가 에어컨을 꼭 끌어안고 키스를 한다 라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야한 장면을 연상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자극적인 장면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알려드린 효과적인 연상 요령에 나온 5가지 예시로 이루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예시를 잘 들으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단어에 짝을 맞춰 단어가 잘 외워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상법에 대한 기초 설명이 끝났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연상법과 효과적인 연상법 요령을 떠올리며 함께 예제를 풀며 연습해 볼까요? 외워야 하는 단어를 서로 연관 지어 이야기를 만들되 강렬하고 생생하게 과장, 접촉, 특성의 변환, 우스운 장면, 야한 장면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화로 이 2가지 단어로 연상을 해봅시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접촉하기를 이용해 빨간 스포츠카가 불이 훨훨 나고 있는 화로에 팡! 하고 부딪혔다 라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접촉하기만 활용한 게 아니라 더 생생하고 자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동차는 빨간 스포츠카로, 화로는 불이 훨훨 나고 있는 화로로 상상해 봤어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고양이, 바나나로 연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드셨나요? 저는 아주 뾰족한 이빨을 가진 고양이가 자신의 몸집보다 큰 바나나를 먹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더욱 생생히 상상하기 위해 고양이는 뾰족한 이빨을 가진 고양이로, 바나나는 과정하여 아주 큰 바나나로 상상을 하여서 접촉하기를 이용해 장면으로 연결했어요. 자, 이제 연상하여 외운 단어가 잘 외워졌는지 회상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예시에서 연상을 통해 기억한 단어들 중 첫 번째 단어를 보고 함께 연상했던 나머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단어 연상에 익숙해지셨다면 난이도를 높여서 세 단어 연상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올, 텔레비전, 잉크, 이 세 가지 단어로 연상을 해볼까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세 가지 이상의 단어로 연상할 땐 이야기를 나눠서 연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잉크를 텔레비전에 쏟아서 타올로 똘똘 감싸 닦았다 라고 하나의 이야기로 연상을 할 수도 있고, 타올로 텔레비전을 감쌌다, 텔레비전에 잉크를 뿌렸다, 이렇게 두 이야기로 연상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으로 이루어지니까 편한 방법으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단어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아버지, 양복바지, 다락지, 이 세 가지 단어로 연상을 해봅시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 연상을 해봤는데요. 우스운 장면으로 만들기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양복바지를 머리에 쓰고 있다 라는 이야기와 특성 변환하기를 이용하여 가락지를 고무줄처럼 늘려서 바지를 묶었다 라는 이야기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셨는지, 단어가 기억 속에 남았는지 문제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예시에서 연상을 통해 기억한 단어들 중 첫 번째 단어를 보고 함께 연상했던 나머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가지 단어로 연상하고 회상하는 활동까지 모두 끝이 났어요. 1주차 연상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배웠으니 이제 혼자서 푸실 수 있겠죠? 강의가 끝난 후에 교재 20쪽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교재 22쪽 1주차 보안 전략 메모하기입니다.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메모하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달력, 수첩, 화이트보드, 핸드폰 중에 가지고 계신 물품은 모두 준비해주세요. 여러분은 기억이 나지 않아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잊은 적 없었나요? 이럴 때 기억력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달력입니다. 달력을 준비해 주시고 이번 달에 해야 할 일들을 표시해 보세요. 다 하셨으면 1년 동안 있을 경조사나 중요한 날을 달력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가족들의 생일, 결혼기념일, 병원 가는 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엔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세요. 여기에 매일 자기 전에 다음 날의 일정을 날짜 밑에 계획해서 적어두고 아침에 확인하는 습관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찢어 쓰는 일일 달력이 있다면 연 달력과 양 옆에 함께 두어 연 달력은 연중 행사를 표시하고 일일 달력에는 하루하루의 일정을 적으시면 보다 눈에 잘 들어오겠죠? 두 번째는 수첩입니다. 수첩을 준비해 주세요. 수첩은 그날 해야 할 일들이나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마구마구 적어 놓기 좋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거나 까먹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다면 한번 함께 적어 볼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장을 보러 가야 돼요. 이렇게 수첩 위에다가 오늘의 날짜를 적고 된장찌개 먹는 날 5시까지 장보기, 장볼 목록은 두부, 애호박, 청양고추 이렇게 적어 볼게요. 저처럼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당일의 날짜를 적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함께 적어두면 확인하기 편하시겠죠? 이렇게 적은 메모는 늘 몸에 지니고 다녀야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목걸이로 된 메모장을 사용하거나 볼펜과 함께 있는 지니고 다니기 좋은 크기의 메모장을 사용하여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는 화이트보드입니다.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주세요. 화이트보드는 지웠다 쓰기 좋으며 눈에 띄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과 중에 자주 까먹는 가스밸브 잠그기, 약 복용하기 등을 적어놓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달력에 다음날 일정을 적고 아침에 확인하는 활동 기억나시죠?
이 활동을 할 때 달력이 지저분해 보이거나 적기 불편하신 분들은 쓰고 지우기 편한 화이트보드에 날짜를 적어두고 일정을 함께 적어두실 수도 있어요. 화이트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함께 적어볼까요? 저는 가스밸브 잠그는 걸 매번 까먹어서 빨간색 마카로 가스밸브 확인 이렇게 크게 적어두고 내일 날짜를 적어서 내일 퇴근 후에 백신 주사 맞으러 가는 일정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두니 다른 메모하기 방법보다 확실히 눈에 잘 띄네요. 마지막은 핸드폰으로 메모하기입니다. 핸드폰을 준비해 주세요. 수첩을 들고 다니기 번거롭고 핸드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핸드폰의 메모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핸드폰의 달력과 메모 기능을 이용해 약속이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을 적어놓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핸드폰 메모하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함께 따라해 보세요. 우선 갤럭시 핸드폰으로 메모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핸드폰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어플이 보이는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세 번째로 수첩 모양의 노트라고 되어 있는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하단에 종이에 연필로 적고 있는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나요? 그 아이콘을 눌러서 메모를 추가해 주세요. 다섯 번째, 제목의 메모의 주제 혹은 오늘 날짜를 적어 주세요. 그리고 제목 아래 칸에 기억해야 하는 메모의 내용을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메모가 끝났으면 좌측 상단에 화살표 모양을 눌러 메모에서 나가면 메모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핸드폰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수첩을 확대한 듯한 모양의 메모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로 아까와 같이 우측 하단에 종이에 연필로 적고 있는 모양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로 날짜나 주제를 먼저 입력하시고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메모를 다 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완료 글자를 눌러주세요. 메모 기능은 핸드폰 기종별로 사용법이 달라서 제 핸드폰과 기능이 같은 분들은 영상을 보고 따라해 주시고 다른 기종인 분들은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자, 이제 모든 메모하기 설명이 끝났습니다. 알려드린 메모하는 방법이 몸에 익으려면 연습을 하셔야겠죠? 2주차 강의를 듣기 전까지 달력엔 연중 행사를 적어두시고 화이트보드, 수첩, 핸드폰 중에서 가장 편하고 사용하기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일주일간 그날 할 일에 대해 적어오세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